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유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중간고사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마찬가지로 일정대로 15, 16, 17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중간고사 과학 시험 범위는 1단원입니다. 1단원. 1단원까지 공부하시면 되고요. 시험 전에는 2단원까지도 진도는 나가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2단원 진도를 다 나갈 수 없어서 그때 지금 현재 1단원까지는 시험 범위지만 2단원까지도 미리 나갈 거다라고 알아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교 개학 후에는 여러분들 우리 문제를 많이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과 후 부교재를 정해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부교재가 정해지면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재가 정해지면은 방과 후 수업 시간에 푸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많이 못 풀었기 때문에 수업 중간에도 많이 풀 예정이에요. 그래서 방과 후 교재를 꼭 구입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주문을 하던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주문하던 그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마 조사를 하실 건데요.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과 수업은 8교시에 진행이 되는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도와 또 수업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하시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원래는 선택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동 수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반별로 1학기 때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후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다시 유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계획을 얘기했고요. 자,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주기율표 얘기하면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기율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이 금속, 이쪽이 비금속. 그래서 이 원자들이 단독으로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의 분자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은 나는데 얘네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은 금속끼리 결합하는 거다. 하지만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왜? 너무 쉬워서.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온 결합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금속 이온하고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게 뭐라고?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면 뭐가 남았죠? 공유는 뭐가 남았죠?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 결합은 이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 즉 비금속끼리, 그렇지?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 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자쌍이 있잖아. 이걸 우리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원자 사이에 공유되는 전자쌍. 쌍이니까 당연히 두 개죠. 그렇죠? 그것은 전자쌍. 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수소 분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하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수소는 이게 안정된 상태, 불안정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죠. 왜? 꽉 채워지지 않았잖아, 지금. 꽉 채워져야 되는데 몇 개가 부족해? 한 개가 부족하겠죠? 이 한 개를 어떻게 공유하는 거야. 봤더니 나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 수소도 뭐 하는 거야? 한 개밖에 없어. 그렇죠? 그럼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나도 하나 부족한데 너도 하나 부족하네. 그럼 우리 기브 앤 테이크 하자.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너도 하나 줘.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전자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수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개가 채워져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수소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애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안정된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돼서 H2라는 분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매번 그리기 어렵잖아.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루이스 점자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이거 점 하나만 찍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몇 개가 있어? 수소가 원자과 전자 하나 있죠? 점 하나 찍는 거죠. 이 점은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를 찍을 거거든. 그 중에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표현은 상관은 없어. 선생님 하나만 있다는 거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얘도 하나, 얘는 하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데 서로 공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입장이 봤을 때 두 개 채워지고 얘 입장도 몇 개 채워져 있어? 두 개 채워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뭐라? 바로 루이스 점자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짝대기를 표현해도 돼요. 자, 이번엔 산소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산소. 산소 원자 기호는 이렇게 쓰죠. 원자번호 몇 번이죠? 산소의 원자번호는 8번입니다. 자, 이걸 한번 그림 표현해볼까요? 가운데 양성자가 8개 있고 원자 3개, 그리고 전자들이 이렇게 전자 껍질을 따라서 돌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두 개 들어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몇 개 부족해요? 지금 빈자리가 몇 개 있어? 빈자리가 지금 이렇게 두 자리가 있잖아. 얘는 산소는 지금 몇 개가 부족한 거야? 두 개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받아야겠죠. 받아야 되니까 뭐 하는 거야? 두 개를 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이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뭐 생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다가올까요?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캔커피 하나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도 받기만 하면 미안하니까 나중에 뭔가를 주겠죠.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죠? 뭐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지금 산소 입장에서도 두 개가 부족하면 두 개를 주면 돼. 이게 공유결합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야. 기브 앤 테이크. 산소는 몇 개 부족해? 두 개를 부족하니까 두 개를 주면 돼. 누구한테? 부족한 애들한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산소 봤더니 옆에 산소 볼게요. 옆에 산소도 8번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마찬가지로 오른쪽 두 개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서로 공유하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요거를 우리 루이스 점자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산소 같은 경우는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두 개씩 공유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그래서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대로 그리면 되고 옆에 있는 산소가 어떻게 이렇게 두 개를 주는 거야, 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얘는 아까 전에 한 개의 쌍만 공유했잖아. 얘는 몇 개? 두 개의 쌍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이중결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은 우리가 이렇게 단일결합도 이렇게 했었고요. 한 개의 쌍만 결합하면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두 쌍을 공유하면은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세 쌍도 가능해, 세 쌍. 세 쌍은 우리 예를 들어서 질소 같은 거.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잖아.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 5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잠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바깥에 몇 개 있어? 5개 있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옆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소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얘네들이 몇 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하죠? 그럼 3개를 주고 3개를 받으면 돼. 그래서 3개를 줄 때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런 식으로. 옆에 친구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3개 이런 식으로. 그럼 얘 입장 봤을 때도 8개. 얘 입장도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안정된 상태. 근데 몇 개의 쌍을 결합하죠? 지금 3개를 동시에 결합하니까 이거를 삼중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공유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유결합의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뭐냐면 부족한 만큼 주면 돼.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뭐냐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사중결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공유결합은 단일,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야. 한번 프린트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프린트를 보면서 못했던 얘기를 해보자. 자, 수소분자. 그래서 수소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므로 두 개의 수소원자가 각각 한 개씩 전자를 내놓아 한 개의 전자쌍을 이루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수소분자를 형성했다. 자, 그림으로 보면 나와 있죠.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죠. 하나 있죠. 근데 두 개가 돼야 안정된 상태니까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서로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예입장도 두 개, 예입장 두 개에 대해서 안정된 헬륨 장체처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수소 분자의 형성이죠. 자, 수소 원자는 물 분자도 마찬가지다. 자, 물 분자, 수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비금속 원소이고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인 비금속 원자이다. 그래서 원소이다. 한 개의 산소 원자는 두 개가 필요하고 수소 원자는 하나씩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림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산소 원자 보이죠? 산소 원자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있죠. 근데 몇 개 부족해? 두 개가 부족한데 주변을 찾아봤더니 옆에 산소가 없고 뭐가 있어? 주변에 수소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두 개를 동시에 주고받아야 되는데 얘는 하나씩밖에 하나씩밖에 공유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씩 공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씩 공유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공유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8개가 되고 산소는 수소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를 이루는 거죠. H2O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8쪽 원소의 네온과 같은 원자 배치를 하는 거고 수소 같은 경우는 헬륨 같은 원자를 배치를 해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는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어떻게 공유 결합하여 물 분자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루이스 점자식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산소 원자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쵸? 그 상태에서 물이 와야 되죠. 물 어떻게? H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고 그리고 옆에 이런 식으로 수소와 옆에 수소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 8개, 수소 입장 2개, 수소 입장 2개. 그래서 H2O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냐면 같이 공유하는 걸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남아있는 거 있죠. 남아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어 정리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뭐도 만들 수 있다? 물도 만들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밑에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했던 거 해볼게요. 자, 각 원자가 전자 한 개씩 내어서 한 개의 전자쌍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죠? 플로린 원자가 있죠?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9번이에요. 9번이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죠? 7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몇 개 부족해? 하나 부족하죠? 하나를 주고받으면 돼. 옆에 친구도 하나가 부족하니까 서로 친구야 서로 주고받자. 그러면서 공유 전자쌍을 만들죠. 몇 개? 한 개의 전자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전자쌍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단일 결합이라고 한다고요. 자, 반면에 산소 같은 경우는 2개가 부족하잖아. 2개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두 쌍을 공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는데 우리가 이중결합. 반면에 지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7번이에요. 그럼 원자 건자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3개 부족하죠? 그래서 3개를 동시에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삼중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의 종류에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조금 더 우리 나온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이런 것도 있죠. NH3 같은 경우 이런 거죠. NH2 같은 경우는 아까 뭐야? 아까 질소 같은 경우는 7번이었으니까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근데 봤더니 3개 부족하잖아. 3개를 동시에 주고받으려 봤더니 옆에 주위에 누구밖에 없어? 수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랑 하나씩 주고받는 거야. 이렇게. 수소랑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는 거죠. 수소랑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는 거죠. 이거 바로 뭐야? NH3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암모니아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또 메테인도 있습니다. 메테인. CH4죠. 탄소 같은 경우 원자번호 6번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분자 4개죠. 그래서 봤더니 주변에 수소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랑 하나씩 주고받는 거야. 수소야 하나씩 주고받자. 수소야 하나씩 주고받자. 수소야 하나씩 주고받자. 하나씩 주고받자 해서 수소도 안정된 상태, 탄소도 안정된 상태가 돼서 분자를 이루는 거죠. 메테인을 이루고 있죠. 암모니아를 이루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금속과 금속, 아니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것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화학결합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금속과 금속이 만난 것을 금속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것을 이온결합, 비금속과 비금속 만난 것을 공유결합을 한다. 그래서 화학결합은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안정된 상태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이 물질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과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의 차이점이 뭔지, 공통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온결합 물질을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이온결합 물질.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다고 했잖아. 다른 말로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는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거 뭐 사이에 생겨?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이라고 하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커요, 되게. 커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온 결합은 녹는 점도 높고 끓는 점도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부분 무슨 상태? 고체 상태죠. 자, 여러분들 물질 상태는 3가지 나타날 수 있죠. 뭐? 고체, 액체, 기체죠. 자, 이걸 온도에 따라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3가지로 이렇게 물질 상태를 3가지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고체, 여기는 액체, 기체죠. 여기 요 구구를 우리 뭐라 그러는 거죠? 고체에서 액체, 녹는 거죠? 녹는 점. 액체에서 기체, 끓는 점. 그렇죠? 거꾸로 이제 액체에서 고체 때 뭐 하는 거죠? 액체, 고체, 어는 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 같은 거죠. 자, 여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대. 자,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대. 예를 들어서 지금 온도가 실온이 25도라고 하자. 여기쯤에 25도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상태야 지금?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녹는 점, 끓는 점이 25도 높대.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고체 상태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 높다는 의미는 뭐냐면 따라서 실온에서 무슨 상태라고? 고체 상태라고요. 자, 또한 이 이온결합 물질 특징이 뭐냐면 물에 잘 녹아요. 그래, 물에 녹아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뭐한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수화된다고 합니다. 수화. 수화가 아래 나오거든요. 수화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물질이나 입자가 물 분자에 위에 둘러싸이는 형상. 이걸 우리가 수화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 있다가 치자.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을 식으로 이온 결합이 있는데 얘가 물에 녹았어. 물에 녹으면 이렇게 어떻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온 상태로 물속에 존재하죠. 그러면 이 물 분자는 극성을 띠고 있어. 그래서 이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요.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한다? 수화된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어떻게 수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죠. 그래서 자, 보자 한번. 전기 등도성 같은 경우는 고체일 때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없어서 전기가 잘 안 통해.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흐르지 않지만 반면에 수유의 상태이나 아니면 액체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온으로 존재하잖아. 이온으로. 그래서 액체에 용융된 상태일 때는 뭐한다?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림 나와 있죠. 염화나트륨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가 있어. 물에 녹이면 이런 식으로 녹아 있는 상태죠. 근데 전원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하면은 플러스는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성이 없지만 수용액 액체인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또한 얘네들은 결정이 이루고 있는데 이 이온 결합 물질은 비교적 단단하지만 외부의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 이제 왜 그러냐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써볼게요, 선생님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온층이 밀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이쪽 힘으로 강한 힘을 가했어. 그럼 얘가 틀어지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쫙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이온층이 밀리게 되어 같은 전하끼리 또 만날 수 있잖아.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이 반발력이 생기는 거죠. 서로 가까워져 어떻게 된다?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죠.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네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잘 부스러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질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수산화나트륨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 결합은 앞에 플러스 T 마이너스로겠죠? 그래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리고 칼슘 2 플러스죠? CL은 마이너스. 그래서 2가 붙은 거죠, 여기. 탄산수 나트륨. 나트륨 플러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그래서 탄산수 나트륨. 그리고 염화나트륨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래서 이 수산화나트륨은 우리 비누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OH. 근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 OH를 띠는 것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 쓰면 우리 염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염화칼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하고 잘 결합해서 습기 제거제. 탄산수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 빵 만들 때 쓰이는 거죠.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이죠.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물질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제 공유 결합 물질 한번 볼게요. 공유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자, 이온 결합 물질과 비교하면 녹는 점 끓는 점 어떻게 된다? 비교적 낮아요. 비교했을 때 이온 결합에 비해서 낮다는 거야. 낮아서 실온 상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대부분의 이 공유결합 물질은 이 분자 사이에 힘이 약해요. 그래서 액체, 기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분자 사이 힘이 세면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물에 대한 용이성. 대부분 물에 잘 안 녹아요. 우리 수소기체 물에 잘 녹나요? 안 녹죠? 대부분은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염화수소나 암모니아, 설탕 같은 경우는 잘 녹는다. 자, 전기 전도성.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비금속이니까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온이나 전자가 없어서 대부분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단, 흑연은 이제 우리 탄소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탄소로 연결돼 있고 탄소 나노 튜브, 그래핀도 탄소로 이루어진데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전기가 잘 통합니다.
알겠죠? 예외적으로 얘는 우리 신소재 다룰 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지만 대부분은 공유 물질은 어떻다?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방금 배웠던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을 비교를 해봅시다. 한번 이온 결합 물질은 대표적으로 NaCl 그리고 플루오린, 칼슘, 칼륨, 그렇죠? 이런 게 있죠.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녹록에 끓여주면 얘는 이 정도 되는 거죠.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외우는 거 아니야. 비교만 하려고 선생님이 데이터를 준 거야. 그래서 녹록에 끓여주면 이 정도 되는데 반면에 공유 결합 뭐야? 마이너스죠. 끓는 점도 보세요. 높은데 얘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네들은 고체 상태지고 얘네는 무슨 상태라고? 액체 또는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을 얘기했고요. 전개 조절성 아까 얘기했죠. 고체일 땐 다 안 통해. 그리고 이 공유 결합 물질은 대부분 안 통해. 하지만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일 때 어떤데 액체 또는 수용일 때 전기가 통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정리해보자.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공유 결합보다 어떻다? 높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의 전기 조성이 어떻다? 액체 상태는 있지만 반면에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성이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표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다뤘고요. 이론적 내용은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화학 결합은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얘기를 하고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시험에 매우 잘 나온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이죠. 반면에 이 공유 결합은 둘 다 비금속이야.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전자를 공유하면서 안정된 분재 상태를 이루는 게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페이지 펴보세요. 자, 교과서 41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교과서가 지금 안 다른 게 많아서 한 55페이지까지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한번 공유결합.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자 사이에는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그러면 비금속끼리는 뭐가 형성될까? 그게 바로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라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전자선을 공유해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소 하나씩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서로 공유하면서 안정된 수소 원자가 분자가 된다. 그래서 마치 모런 같은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물은 비금속 원소인 수소와 산소에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물 분자 생성될 때 그림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산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 껍질. 그래서 몇 개가 비어 있죠. 여기 하나, 두 개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 수소 혼자 하나 부족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 상태가 된다. 그래서 물 분자를 만든다. 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자료실 산소 혼자 두 개가 결합하여 산소 분자를 생성할 때 또 오른쪽은 질소 분자가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한다. 그래서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의 종류까지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모형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같이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고 그냥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종류는 원소의 종류가 같았을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종류는 110여 가지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산화철, 탄산칼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수많은 물질. 근데 무수히 많잖아, 물질의 종류는. 그는 무슨 얘기야? 이 원소끼리 다양한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질들은, 수많은 물질들은 몇 가지의 원소들이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광합성이나 소화와 같이 생명체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도 화학 결합이 이루어진 다양한 물질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스스로 해결하기 여기 있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오. 그렇죠? 이온 결합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건데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전자를 양이온은 금속은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 이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서 형성되는 결합이 이온 결합. 반면에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아서 그렇죠? 서로 전자쌍을 만들어서 그렇죠? 어떻게 그걸 공유하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게 바로 공유 결합. 자, 스스로 해결하기 적용. 자, 상처를 소독할 때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한다.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쓰고 자, 과산화수소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H2O 있죠. 산소 하나 있는데 산소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소가 더 많아서 과산화수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뭐야?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유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선생님이 뭐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온결합이나 공결합을 소재로 한 시야 작품을 만들어 보자. 원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언급하지 않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45페이지 펴보자. 자,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 그래서 산소는 공기 중 약 20%를 차지하고 광합성으로 생성되어 생명체 호흡이 이용된다. 또한 사람의 물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은 몸속에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며 물이 많이 부족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물은 어떻게 생명체에게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산소와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다. 자, 아래 그림은 산소와 물의 분자 모형과 분자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산소, 물 나와 있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 2개가 공유합해서 생성되고 물은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가 공유합해서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분자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변에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포도당 등 다양한 공유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뭐한다?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나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뭐가 있어? 에탄올, 부탄가스, 부탄은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부테인이라고 바뀌었죠. 부테인 가스. 그리고 설탕, 아스피린 같은 경우 우리 바로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온결합 물질도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 있어? NaCl. 앞에를 양이온, 뒤에를 음이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온 개수비가 1일 때는 생략한다. 2개일 거면 2, 3,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바닷속 아름다운 산호초는 탄산칼슘이 이루어진 산호의 외교구에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탄산칼슘은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결합하여 생성된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금속이잖아. 양이온. 얘가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비누를 만들 때 사용되는 수산나트륨 얘기했었죠. 이거 프린트분에서 그리고 염화칼슘,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도 이온 결합 물질이다. 자, 그러면서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사용되는데 이게 이 염화칼슘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로를 부식시키거나 또는 자동차를 부식시키거든. 그래서 또 가로수 피해 주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을 다음 단계에 알아보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이거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다 할 거야. 알았죠? 근데 지금 시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화학 결합에 따른 이제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소금과 설탕. 소금은 이온 결합, 설탕은 공유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어떻게 구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 맛을 안 보고 맛보면 알겠지만 맛을 안 보고 화학적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소금과 설탕이 각각 간이 전도계를 꽂아 전류가 흐르는지 관찰한다. 그럼 뭐야? 소금 수용액은 전기가 흐르지만 설탕은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금과 설탕을 각각 중립에 넣어서 녹인 후 전기 전도계를 담아 전류가 흐르는지 해보자 나와 있겠죠.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안 흐르겠죠. 왜? 고체 상태니까 둘 다 흐르지 않지만 2번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는 게 생기는 거죠. 어디서? 소금 수용액에서 생기겠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 이온 결합을 이룬다. 그래서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물에 녹이면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전류가 흐른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설명한 거니까요. 한번 시간 날 때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오른쪽은 이제 설탕이죠. 설탕은 설탕 분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물에 녹이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고체 상태든 수용액 상태든 어느 이동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소금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이 다르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액체 상태 수용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반면 공유결합은 고체도 액체도 모두 흐르지 않는다. 라고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고체와 이온 결합 물질과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우리 화학결합을 마쳤고요. 그리고 1단원의 내용을 1-1을 다 끝냈습니다. 화학결합까지. 이제 나머지 1-2에 나와 있는 생명이나 신소재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께서 해줬을 테니까 선생님 이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등교 개학한 이후에 다지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수업 시간에 문제도 풀어보고 또 이제 우리가 혹시 격주로 운영하게 되면은 격주일 때는 또 온라인으로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요. 모르는 거는 우리 등교 개학한 이후에 많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상으로 끝내도록 할게요.